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청양 지천이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고수온 피해를 입은 천수만 양식어가 15곳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나머지 어가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충남 지역 의료 대비 상황 이슈앤피플에서 전해드립니다. 가을철 별미인 제철 대하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홍성 남당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가볼 만한 홍성 지역 관광지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댐 실효성에 대해 짚어봅니다. 정부가 가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먼저 환경부는 댐을 만들어 홍수 가뭄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지역은 한때 심각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등 잦은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천안과 아산 등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산업용수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그릇만으로는 극한 가뭄과 장래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청양군이 생활공업용수의 60%를 보령댐과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천댐을 지으면 하루 11만 톤의 물을 자체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현재 청양 지역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로도 생활용수 공급은 충분하다며 대도시의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되고 있고 건설 예정인 산업단지에 이제 공업용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량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환경단체는 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신규 댐 건설 대신 기존 제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홍수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방이 아니라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홍수터를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하는 것이. 환경부는 댐 건설 대신 기존 제방 정비 등 대안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수위가 높아질 경우 홍수 대응 효과가 떨어진다며 댐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댐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고수온 피해를 입은 천수만 양식장 어가에 재난지원금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양식 어가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태안과 서산 등 어가 15곳으로 태안 4억 원, 서산 400만 원 등 모두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1차 지원 이후 나머지 피해 어가를 조사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도내 고수온 피해 규모는 태안 164만여 마리에 서산 3,500여 마리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성만재 충남도 보건정책과장 연결해서 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추석 연휴 때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우리 도에서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 2개소를 포함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 16개와 응급 의료시설인 5개소를 포함해서 21개소가
24시간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충남에서는 응급 의료기관별로 공무원을 전담 책임관으로 지정을 해서 응급 상황을 응급실 내부의 상황을 119 이송단과 함께 공유를 해서 일명 뺑뺑이 사례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예, 이번 연휴 기간 5일 동안 그 일반 병의원 중에서는 1,960개소하고 약국에서는 1,325개소가 문을 열고 그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도 약 125개소가 문을 열어서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는 지난 설 연휴 때보다 일평균 89%가 많이 문을 여는 것으로 일선 의료기관 의료인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응급실에 이제 응급 환자가 가셔야 되는데 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경증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연휴 기간 중에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스마트폰 앱 이젠으로도 접속하시면 빠르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나 보건소 홈페이지 그리고 포털 사이트 등의 명절 병원이나 약국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만재 충남도 보건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충남 지역에도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에선 제철을 맞은 대하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대하축제가 진행됩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개의 횟집이 모여있는 홍성 남당항. 매년 가을이 되면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하를 먹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특히 해마다 대하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축제가 열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로 29번째를 맞은 남당항 대하축제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대하 판매 가격은 1kg 기준, 포장은 35,000원, 식당 가격은 5만 원으로 통일해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맨손으로 대하 잡기 체험과 맨손으로 대하를 직접 까보는 체험, 이러한 체험거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대하축제장 인근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에선 낮에는 물놀이를, 저녁에는 레이저쇼 등 음악 분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문을 연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 홍성 스카이타워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한눈에 천수만과 안면도의 풍경을 볼 수 있고 맨 위층에는 스카이워크가 마련됐습니다. 또 250개 이상의 색이 나타나는 특수조명이 설치돼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 조명을 볼 수 있습니다. 개장 3개월 만에 6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즐거움이 가득한 홍성으로 놀러 오십시오. 따뜻한 환영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한 달간 스카이타워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운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면 모기잎이 삐뚤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말이 이제 말 그대로 옛말이 됐습니다. 네, 한여름에는 이상고온으로 모기도 힘을 못 쓰다가 외려 가을이 돼서 더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모기의 활동 시기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연모기를 우수관에 대고 작동시키자 연결된 관을 따라 새하얀 소독약인 연무가 뿜어져 나옵니다. 우수관로에 숨어있는 모기 퇴치 작업입니다. 분무기를 이용한 방역도 함께 진행됩니다. 단시간 효과가 있는 연무 방역과 달리 비만 오지 않으면 최대 4주간 살충작용을 합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부산 동구에서 운영 중인 모기 퇴치단의 활동입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일 권역별 방역을 실시하면서 모기 콜센터에 접수된 곳을 방문해
모기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기 콜센터와 퇴치단 운영 기간을 지난해보다 석 달 늘렸습니다. 유충 서식지 제거 작업이라든가 방역 소독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 외에도 유충약을 무료 배부하는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기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5도에서 27도 사이. 그런데 올해 전국적으로 8월 내내 30도를 넘은 지역이 많았고 밤까지 포함한 전국 평균 기온은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모기도 지친 겁니다. 이상 고온으로 모기의 생애 주기도 최대 4주에서 2주로 줄어든 데다 비까지 적게 내려 물 웅덩이가 생기지 않아 알을 낳을 장소도 줄었습니다. 이런 기상 변화는 모기 발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이동규 고신대학교 교수팀이 지난해 도심과 산림 등에서 모기 채집을 한 결과 여름철인 8월에는 일일 평균 170여 마리가 잡혔는데 9월에는 220여 마리, 10월에는 270여 마리가 채집됐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7월보다 수치가 줄어들고요. 발생을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8월 달에 모기가 좀 줄어들었고요. 또 9월 달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줄어든 모기가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철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충남 지역은 추석 연휴에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추석 연휴 충남 지역 기온은 평년 대비 5도 안팎으로 높고 일부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추석 당일인 흐린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남경찰이 올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3,800여 건, 하루 평균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문을 통한 적발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112 신고로 적발한 건수는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는 각각 19%, 40%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4일부터 한 달간 식품 제조, 판매업소 980여 곳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유통기준 위반 3건과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행위 모두 22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유통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군은 12일 군청에서 가세로 군수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연계 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꽃지 전망탑 설치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2개 사업을 198억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고 충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이 하나이글스와 국가대표 출신 김태균 선수와 함께하는 야구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야구 선수로 지역과 포지션 등을 고려해 52명을 선발합니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김태균 야구 캠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태균 선수를 포함한 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참여하는 야구 캠프는 다음 달 26일 홍성 만해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했습니다. 서산시는 원칙적으로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만 긴 추석 연휴 기간 수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3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